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3가지 포인트로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조명이 없는 혁신적인 조명 설계. 보통 방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 그게 뭘까? 자, 인테리어 90 친구들 안녕? 오늘 소개할 현장은 안양의 명품 주거단지 레미안 인덕원 더 포인트에서 벌어진 놀라운 변신이야. 자, 인덕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자, 4호선의 인덕원역 접근성, 평촌 학원가의 교육 인프라, 그리고 안양권 최고의 주거 환경이지. 그런데 이번 현장은 정말 특별해. 자, 왜냐하면 예전에 살던 우리 집과 구조가 완전 똑같거든. 그래서 더 디자인에 힘을 쏟아부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 전례 없는 프로젝트야. 20년 넘은 아파트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맞아, 나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결혼을 앞둔 멋진 남성 고객님이야. 자, 혼자 사는 공간이면서도 미래의 신혼집으로 손색이 없도록 완벽하게 설계를 했거든. 자, 원래 좁고 길었던 주방과 답답했던 공간 구성을 실용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공간으로 완전히 바꿨거든. 그리고 좁았던 현관을 대대적으로 바꿔서 24평답지 않은 디자인으로 재탄생했어. 자, 25년 된 아파트인데 이렇게 모던하고 쾌적할 수 있다고?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지. 자,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서 레미안 인덕원 더 포인트의 구조적인 특성을 제대로 활용해서 주거 가치를 극대화한 혁신적인 사례야. 500세대 소규모 단지의 장점을 살린 프라이빗한 분위기, 그리고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까지. 24평형대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계신 신혼부부들이라면 이번 현장 꼭 참고해봐. 특히 24평형 투베이 공간의 활용 노하우와 20년 넘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보다 더 예쁘게 만든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가득하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줘. 자, 그럼 레미안 인덕원 더 포인트의 드라마틱한 변신, 지금부터 섹션별로 살펴볼까? 보통은 거실이나 주방이 주인공인 공간이지만 이번 현장의 주인공은 현관이었어. 자, 이번 현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5년 된 평범한 현관을 호텔 로비로 바꾼 현장이야. 자, 이번 현관 디자인을 하면서 적용한 4가지 핵심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줄게. 첫 번째, 현관의 확장. 24평형에서는 못 보던 현관의 탄생이 목표였어. 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벽면을 터서 한 뎁스 들어가게 구성하면서도 게이트 형식으로 도어까지 통일된 마감을 했어. 어떻게 하면 24평형 아파트에서 못 보던 현관을 만들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디자인으로 풀어낸 유니크한 현관이 재탄생했어. 벽체 위치 조정과 불필요한 구조물을 제거를 통해서 실제 면적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냈고, 원래는 없던 복도가 통일감 있는 마감으로 인해 생기게 된 거야. 입체적인 현관이 탄생하게 된 거지. 자, 두 번째, 호텔 같은 은은한 분위기 연출. 사실 다른 현장보다는 여기는 다양한 텍스처를 많이 썼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부분이 이번 현장의 장점 중 하나야. 그 이유가 소재의 톤앤배너가 잘 어울리기 때문이지. 보통은 필름을 1가지 또는 2가지 색상만 사용하는데 여기는 무려 4가지 색상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 같은 은은한 느낌을 주는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현관이 완성됐어. 자, 세 번째, 현관 수납의 완벽한 밸런스. 자, 현관 수납은 양날의 검 같은 부분이야. 너무 수납이 많아지면 현관이 좁아 보이고, 또 수납이 너무 적으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는 들어서자마자 우측에는 깔끔한 키 큰 장 구성을 하면서도 좌측에는 수납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벤치를 구성함으로써 더 특별한 현관이 완성됐어. 자, 신발장뿐만 아니라 분전함과 원래 없었던 통신함까지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었지. 벤치는 신발을 신고 벗을 때 편리하게 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깐 가방을 올려놓거나 택배를 임시로 놓을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되는 거야. 자, 네 번째, 프레임 없는 유리 시공. 자, 프레임 없는 유리를 시공했을 때 장점은 선 정리면에서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거야.
자, 여기 현장은 전체적으로 시공을 무몰딩으로 시공을 해서 어느 곳 하나 눈에 거슬리는 곳이 없는데, 거기에 활용 점정은 바로 이 프레임 없는 유리로 마감을 해서 공간을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서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야. 자,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신경 썼던 부분은 실내 공간과 현관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현관턱 디딤석을 비슷한 톤으로 해서 강마루와 이질감이 없어 보여서 더 넓어 보이게 구성하게 된 거야. 사실 20평대 투베이 구조의 다른 현관들처럼 비슷하게 벽치고 중문 달고 마감하고 끝이 아니라 기존 구조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100% 구현할 수 있었지. 다음은 거실 디자인에 대해 설명을 할게. 이번 현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부드러운 곡선을 살린 현장이야. 어떻게 하면 거실을 더 넓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결과물이지. 자, 컴팩트하지만 실용적인 거실 디자인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할게. 첫 번째, 동선을 살린 현명한 선택. 자, TV를 풀매립으로 안 하고 반매립을 했던 이유가 있어. 현관도 확장하고 주방도 확장해서 거실 벽면까지 풀매립으로 하게 되면은 통로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가전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거든. 자, 그래서 풀매립보다는 실용적으로 반매립으로 구성을 했어. 자, 디자인적인 욕심은 현관과 주방 확장을 통해 해결을 했던 부분이라 거실은 실용적이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선택하게 된 거지. 자, 두 번째, 부드러운 공간감 완성. 자, 공간을 더 부드럽게 연출하기 위해서 곡선을 적극 활용했어. 확장한 곳에 내력벽이 돌출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공간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웃코너, 인코너 모두 곡선으로 활용을 했지. 다만 소파가 들어가는 자리는 소파 크기가 꽉 차기 때문에 곡선 처리를 안 했어. 자, 따뜻한 색감의 도배와 곡선 처리가 만나니까 TV 벽면이 최대한 분절선 없이 긴 면을 보여줄 수 있어서 거실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구성이 가능했던 부분이야. 자, 세 번째, 조명 구성으로 아늑함의 극대화. 조명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과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조명 구성이었어. 자, 매입등의 전략적인 배치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위치에만 조명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아늑한 느낌을 만들었어. 거실 전체를 밝히는 메인 조명은 매입등과 마그네틱 조명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건 간격과 위치야. 자, 소파 앞쪽에는 마그네틱 조명으로 적합한 조도로, 홈바 쪽은 분위기 있는 식사나 대화에 맞는 간접 조명으로 조도를 조절할 수 있게 배치를 했어. 자, 터치 센서로 홈바의 품격을 더 올렸지. 모든 조명은 4000K 웜톤으로 통일해서 집 전체가 따뜻한 느낌을 주도록 했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이런 따뜻한 조명 아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자, 네 번째, 홈바 구성을 통한 공간 활용 극대화. 자, 홈바 구성을 통해서 발코니 확장부에 식탁을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드렸어. 이게 정말 24평형 공간 활용의 핵심이야. 자, 홈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식사하는 공간과 연결되어서 기능적인 공간으로 설계를 했거든. 우리 집에 이런 공간이 있었나? 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완성된 거야. 이 4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서 집이 휴식이 되는 특별한 공간으로 탄생을 했어. 25년 아파트도 이렇게 아늑한 주거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현장이야. 비포 사진 보면 정말 같은 공간이 맞아?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지. 이 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복도 구성이야. 공사를 시작하기 2달 전부터 집안 전체가 누수가 있어서 천장을 모두 뜯어내고 공사를 했던 현장으로서 전체적인 느낌은 정갈하게 정리된 현장이라고 보면 돼. 자, 복도 라인을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포인트 3가지 알려줄게. 첫 번째, 스텝도어 디자인. 천장 높이의 한계를 극복하는 디자인이야. 자, 기본적으로 천장 높이가 낮은 곳은 문선이 없는 스텝도어 디자인을 하도록 권하는 편이야. 특히 이번 현장의 도어 색깔이 차분하고 벽면과도 잘 어울려서 솔직히 도어 디자인만 바뀌었어도 상당히 다른 느낌을 구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 자, 두 번째, 무몰딩 디자인.
자, 누수 때문에 모든 천장을 다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면서 깔끔한 무몰딩 디자인으로 마감을 했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오히려 천장 라인이 더욱 깔끔하고 모던하게 완성된 거야. 보통은 공용부만 무몰딩으로 시공을 하는데 여기는 모든 천장을 다 뜯어내고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방, 서재방, 드레스룸까지 모두 무몰딩으로 시공을 했어. 세 번째, 심플한 조명 구성. 자, 전반적으로 조명수는 최소화하면서 간접 조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은은하고 아늑한 조명을 설치했어. 자, 다만 작업 공간인 서재는 밝은 톤으로 조명을 구성해서 공간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했지. 자,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만 정리해줘도 하이엔드급 인테리어가 가능해. 자, 이번 현장의 주방 디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약 조건을 극복하면서도 디자인과 수납, 동선까지 모두 잡은 주방 디자인이야. 자, 레미안 인더건더 포인트의 전형적인 24평형 투베이 구조는 주방이 좁고 길어서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었어. 하지만 이런 한계는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기본기가 탄탄하면 특별함이 따라온다는 걸 증명한 주방을 완성했어. 자,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4가지 솔루션을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주방 확장을 통한 공간 확보. 여기는 주방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주방 기능을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방을 확장했던 부분이야. 자, 좁고 긴 구조에 큰 기둥까지 있어서 제약이 많은 부분이었지만 최대한 수납까지 고려해서 주방을 구성했어. 자, 내력벽이 있는 기둥을 기준으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소과전은 기둥의 왼쪽에 배치를 해서 거실에서 봤을 때 지저분한 것들이 덜 보이는 구조로 설계를 했던 부분이야. 자, 확장한 부분에 천장을 보면 약간의 라운드를 줬는데 여기 마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야. 자, 자세히 보면 양쪽 높이가 차이가 있으면서 원래 발코니였던 공간이라 많은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자리였어. 자, 그래서 어떻게 마감해야 깔끔할까 고민하다가 곡선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마감 처리를 했고, 그러면서도 터닝도어를 가려주는 가구도어와 반대쪽 수납장을 같은 재질의 필름으로 마감을 해서 이질감 없는 확장된 주방을 완성하게 됐어. 그 반대쪽으로는 현관을 넓히면서 만들어진 공간까지 주방을 확장해서 조리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어. 자, 두 번째, 톤의 통일감. 24평형 투베이 구조 중에 주방과 거실이 꺾여 있는 곳은 다른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방부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면서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야. 자, 그래서 칸스톤을 상판뿐만 아니라 미드웨어 부분까지 시공을 해서 톤을 통일해서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도 상판 톤에 어울리는 필름을 사용해서 주방을 마감을 했어. 상하부장이 다른 톤이지만 다르다고 못 느낄 정도의 투톤을 주면서 톤다운을 해주는 소재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포인트야. 자, 신제품으로 앞으로 주방 가구에 많이 적용하게 될 소재가 될 것 같아. 이 필름도 마지막에 정리해서 알려줄게. 자, 세 번째, 편리한 수납 디테일. 자, 보통 하부장에는 물건을 꺼내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현장에는 물론 레그라박스 서랍을 설치해서 물건을 넣었다 빼기 쉽게 했고, 기둥이 꺾이는 공간까지 수납을 놓치지 않고 만들어 드렸어. 자, 작은 수납 공간에는 라면이나 참치, 스팸 등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식재료를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처치 곤란인 것들을 깔끔하게 숨겨줄 수 있었어. 워낙 작은 주방이었기 때문에 작은 수납까지 놓치지 않는 디테일한 설계였지. 자, 네 번째, 자, 시원한 오픈뷰 완성. 자, 거실에서 보이는 면에 조명이 들어간 유리 수납장을 설치해서 미드웨이에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디자인을 한 거야. 보통은 이 부분을 막아서 마감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은 주방을 지나다니는 통로가 너무 답답해져가지고 좁아지게 되어서 개방감을 살리면서도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상하부장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중에 싱크볼, 식세기, 인덕션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로봇 청소기 위치를 찾다가 현관을 넓히면서 생긴 목공 덕분에 급배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 위치까지 딱 맞춰서 시공할 수 있었어.
화려한 장식이나 비싼 자재를 쓰지 않아도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주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현장이라고 보면 돼. 자, 이번 마스터룸은 이번 현장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 이번 마스터룸 디자인의 컨셉은 특별한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야. 자,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3가지 포인트로 알려줄게. 자, 첫 번째, 메인 조명이 없는 혁신적인 조명 설계. 보통 방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 그게 뭘까? 자, 천장에 있던 조명을 하나도 없이 디자인을 했던 부분이야. 자, 왜 메인 조명을 없앴을까? 일반적인 방은 천장 중앙에 큰 메인 조명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하지만 그런 조명은 공간을 밋밋하고 딱딱하게 만들어. 자, 특히 침실 같은 휴식 공간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추구하는 건 빛이 공간을 감싸는 느낌이었어. 자, 위에서 내리쬐는 강한 빛이 아니라 벽면과 천장 곳곳을 부드럽게 퍼지는 빛이 만드는 따뜻한 분위기 말이야. 모든 조명을 간접 조명으로 설계를 해서 아늑함을 극대화한 공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레이어는 침대 위에 상향등 간접 조명이야. 침대 헤드 뒤쪽에 LED 스트립을 숨겨서 빛이 위로 올라가면서 천장을 부드럽게 비치도록 했어. 자, 두 번째 레이어, 가구 하부로 비춰지는 숨겨진 LED 조명 등이야. 자, 드레스룸 유리장 내부 그리고 가구 하단부 뒤쪽까지 이 조명이 공간 전체에 따뜻한 빛을 레이어드하게 퍼뜨려. 세 번째 레이어는 커튼박스 간접 조명이야. 커튼에 조명을 비추게 되면 은은하면서 패브릭에 닿는 조명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 조명 구성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의 마스터룸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거야. 자, 두 번째, 고객 맞춤 설계 가구. 고객님께서 보여주셨던 원하는 수납장을 토대로 가구 디자인을 했어. 자, 어릴 적 침대 밑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동굴 같은 느낌의 공간을 만들어서 아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지. 자, 침대 헤드를 높게 설치해서 포근한 느낌을 주게 하고, 그러면서도 고객님이 좋아하는 옷들을 수납할 수 있는 유리장을 만들어 드렸어. 유리장에는 내부 조명을 설치해서 옷들이 마치 부티크 매장에 디스플레이 되는 효과까지 있어. 고객님께서 이게 정말 내가 상상했던 그 공간이라고 하실 정도로 고급스러운 공간이 탄생하게 된 거야. 자, 세 번째, 중후한 톤으로 완성된 마스터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톤의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주는 거야. 마치 다른 세상에 입장하는 것처럼. 자, 도어는 칼프 그레이 색상의 은은한 느낌을 주었다면 마스터룸 내부는 중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칼프 브라운 색상으로 가구통과 침대 헤드를 마감해드렸어. 처음에는 고객님이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마감을 원하셨는데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리고 제안했던 컬러였어. 자, 중후한 느낌의 마감으로 인해서 안방에 들어섰을 때 훨씬 아늑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지. 자, 거실의 베이지 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서 진짜 내 방에 온 것 같다라는 안정감을 주는 거야. 자, 이런 호텔 같은 침실을 볼 수 있다니 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25년 된 아파트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디자인이야. 자, 이번 현장의 욕실은 한 개밖에 없어서 더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었어. 욕실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만큼 기본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고급스러운 공간을 완성했지. 제 기존의 UBR 욕실이라 바닥을 최대한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욕실 공사하는데 바닥을 많이 못 낮춰서 아쉬움이 좀 남았어. 자, 그 제약 조건 안에서 최대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냈지. 요즘 고객님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지켜야 할 기본 3가지를 알려줄게. 자, 첫 번째, 1200에 600각 대형 타일 시공. 이번 현장도 1200에 600각 트래버틴 타일로 마감을 했어. 기존에 많이 썼던 600에 600보다 더 큰 사이즈를 선택하게 된 거야. 큰 타일일수록 조금 더 욕실을 크게 보이게 하고, 역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지가 적어서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줄눈 자체를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서 타일과 가장 비슷한 색상으로 줄눈 시공을 하는 것도 놓치면 안 돼. 자, 두 번째, 조적 파티션 플러스 브론즈 유리의 스마트한 조합. 자, 조적 파티션을 선동하는 이유는 관리나 청소가 쉽고 그러면서도
깔끔한 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여기 현장은 반은 조적 파티션, 반은 유리로 했는데 유리로 했던 이유는 샤워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 위치를 조적 끝에 시공을 한 거야. 그리고 샤워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발 씻는 턱을 만들어 드렸어. 조적 파티션 구성으로 깔끔하게 마감하고 졸리컷을 통해서 젠다이 부분을 모두 타일로 마감을 해서 통일성 있는 마감이 되는 거지. 이왕 하게 되는 마감이라면 조금 더 통일된 마감재를 사용하는 게 좋겠지? 자, 세 번째, 매립 수전으로 깔끔함의 완성. 매립 수전의 장점은 예쁘다, 깔끔한 마감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고장 관련해서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를 주셔. 근데 나는 걱정할 게 없는 게 매립 수전 자체가 하드웨어가 튼튼해서 고장률이 낮고 처음 설비만 잘 구성하면 고장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려. 벽면에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으니까 청소할 때도 훨씬 편리하고 시각적으로도 정말 깔끔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공이지만 고급스러운 욕실을 원한다면 추천하는 시공법 중 하나야. 자, 결과적으로 특별한 자재나 화려한 디자인 없이도 기본기만 충실히 지킨다면 만족스러운 욕실이 완성될 거야.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만 제대로 시공을 했을 뿐인데 호텔 욕실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공간이 된 거야. 미래의 신혼집으로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욕실이 완성된 거지. 서재의 디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만의 맞춤형 공간이야. 서재방은 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 재택근무도 많이 하신다는 고객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공간이야. 어떤 부분을 고민했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집중력 방해 요소 완벽 차단. 자, 원래 발코니였던 부분을 확장했던 공간이라 우수관이 지나가고 있었어. 비 오는 날이면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업무 집중력을 완전히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수관에 소음 방지 처리를 해서 벽으로 완전히 숨겨드렸어. 단순히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차음제를 사용해서 소음 자체를 원천 차단했지. 덕분에 비가 와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어. 자, 두 번째, 팬트리장으로 맞춤 수납 공간 완성. 청소기 수납과 다리미 수납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고객님 요청에 맞춰 팬트리장을 구성을 했어. 지저분한 것들이 겉으로 보이지 않게 완벽 수납이 가능하게 설계를 했지. 맞춤형 수납이야말로 진정한 맞춤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책상 위에 맞게 콘센트 배치. 자, 책상 위에 들어올 자리를 미리 파악해서 콘센트도 책상 근처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노트북, 모니터, 프린트 등 모든 전자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어. 자, 결과적으로 모든 제약 조건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만든 이 서재방은 업무도 완벽하고 취미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개인 공간이 됐어. 이런 완벽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도 높이고 개인적인 성장도를 이룰 수 있는 공간, 정말 의미 있지 않아? 자,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에 들어간 필름 자재를 정리해 줄게. 자, 이번 현장에서는 다양한 신제품 필름들을 사용했는데 마감을 하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주 쓰게 될 톤의 필름들이 될 것 같아서 남겨놓는 거야. 자, 모두 한솔 필름 제품이고 하나하나 알려줄게. 자, 첫 번째, 현관장 콘크리트 크림. 자, 그리고 방 내부 서재방이랑 드레스룸은 콘크리트 화이트야. 터닝도어, 주방 키 큰 장, 침대 헤드 상부는 클레이 크림이야. 그리고 주방 상부장은 캐니언 그레이지, 주방 하부장은 캐니언 미스트, 스텝도어 및 홈바는 칼프 그레이, 안방 침대 하부 및 옷장은 칼프 브라운. 자, 이렇게 7가지 필름을 활용해 봤어.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지? 자, 오늘 레미안 린더건 더 포인트 현장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특히 이번 현장은 제약 조건도 디자인을 만다면 해결된다라는 걸 증명한 현장이었어. 자, 현관을 게이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좁았던 현관을 극복했고 좁은 주방을 활용해서 실용적으로 만들면서 이런 조건에도 이런 공간 구성이 가능하구나를 보여준 현장이었어. 특히 베이지 톤으로 전체를 통일하면서도 각 공간마다 특색 있게 디자인한 점, 자, 부드러운 곡선과 간접 조명으로 거실을 포근하게 만든 점, 그리고 천장 조명 없이 안방 디자인을 해서 완벽하게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어. 고객님의 생활과 미래의 신혼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시키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솔루션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현장이었어. 자, 기본기를 충실히 지키면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진정한 맞춤형 인테리어의 교과서 같은 현장이기도 하고, 20평대 20년차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하러 오시는데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우리가 이번 현장처럼 공간 확장이나 수납 시스템 활용법을 제안드리거든. 고객님들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고민해서 디자인으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상담 링크 댓글에 남겨두고 있으니까 신청하고 방문해줘.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그리고 더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고. 자, 그럼 이만 마칠게. 안녕.